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이신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을 한 이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굵직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젠 국민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LH 사태는 재보선 전에 특검 수사로 가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들의 실망, 질책을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LH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 국민들 앞에 특검하겠다, 특검 받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특검을 해라. 윤석열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도 이 LH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 아니냐. 이건 검찰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땅 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많은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 검찰에 맡겨서 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총장은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부분을 다시 환기시킨 겁니다. 여야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전체 땅 투기 수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지 않느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이 땅 투기 부분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다 쓸어내야 하는 것. 이게 자신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이유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은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놓고 민주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주 크게 국가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전수조사를 받은 다음 12명 의원이 의혹이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 12명 의원을 모두 출당 조치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자기 지역구의 개발 정보, 자기 지역구의 개발 정보는 국회의원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국회의원이 자기가 개발 계획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땅 투기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농지 투기를 한 것 드러났고 뭐 갖가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하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12명의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이 의원들을 모두 출당시키는 이 초강수를 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쇼를 하고 있다. 쇼 맞을 겁니다. 길게 본 쇼. 대선 전국 전체를 바라본 쇼입니다. 이런 쇼는 정말 배워야 합니다. 이런 쇼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얕은 깨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혹이 씌워지고 출당 조치가 된다면 다음 공천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공천 경쟁은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 송영길과 우상호가 어떤 사이입니까? 송영길과 우상호는 대학 다닐 때부터 운동권을 주도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의 동지고 친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도 사석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자신들이 이끌었다. 자신들이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까지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 송영길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평생 동지의 목을 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송영길이가 뭘 노리고 이랬겠습니까?
대선 전국 전체를 본 겁니다. 이 부동산 의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다. 야당의 국회의원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모두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송영길은 휘두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12명의 동지의 목을 쳤다. 야당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벌써 지금도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경찰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여당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도 다 까발리면 부동산 투기 의혹 어디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호영이가 토론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개발 정보도 별로 없고 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한다 이렇게 어물쩍 이야기를 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도 개발 정보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발을 전부 주도합니다. 지금 현재 야당 국회의원 중에도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언론사마다 그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서 각종 투서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그런 투서들을 만든 사람들은 그 당사자, 그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본인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가족을 통해서 땅 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의 방에 9명의 비서가 모두 압니다. 그 가족 친지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구마다 상대당 민주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후보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를 매일 그거 캐러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자료를 차곡차곡 챙기고 준비하고 있다고. 오는 12월 내년 1월에 대선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땅 투기 의혹 사실이 불거지면 그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를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내로남불이라고 드러나면은 그때 송영길은 써먹을 겁니다. 우리는 12명의 국회의원의 목을 내 손으로 칼로 쳤다. 야당은 뭐 했느냐? 3월 달에 야당은 같이 특검하자, 전수조사하자. 야당은 뭐 했느냐? 야당은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느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야당 내부에서의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그 지점을 짚은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땅 투기 의혹 너희들 입으로 특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지난 20년 동안 검찰은 축적된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 검찰에 맡겨라. 특검을 해라. 그래서 뿌리를 뽑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아마 마지막 토론회였죠. 이제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KBS 주최로 열린 것 모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홍문표 조경태 의원은 명쾌했습니다. 전수조사 해야 한다. 국가권익위에 맡기자. 좀 의심스럽더라도 권익위 공무원들을 믿자. 권익위에 맡겨서 우리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권익위, 국가권익위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송영길이가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는 감사원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감사원을 찾아가서 전수조사해달라고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비아냥을 받게 되고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당장 여당에서 그러니 차라리 윤석열에게 조사받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도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사원이 진짜 조사한다면 어쩔래? 그러면 감사원은 국회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니까 조사하지 말아라고 해야 된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하느냐라고 주장하면 되지. 이런 식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 경선을 앞두고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소속 자기 당 국회의원의 문제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경선은 오늘까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이 경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 지역구 위원장들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는 짓거리는 여든 야든 그게 누가 됐든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 문제가 야권 쪽에서 터져 나온다면 대선 이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이럴 때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경원이 정말 당대표가 되겠다면 어제 말을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전수조사 뼈아픈 부분이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또는 경찰의 수사를 맡겨서라도 안 되면 권익위에 맡겨서라도 전수조사를 받겠다. 민주당보다 더 혹독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래야 나경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은 자기가 원내대표일 때 특검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특검을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국회윤리위원회가 이때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사 영입한다. 외부인사 영입한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여야가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회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자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익위든 국회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서 국회의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한 짓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뭘 다시 또 국회에 투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제일 한심한 거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입만 열면 20대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20대가 정말 분노하는 게 뭡니까? 모릅니까? 20대가 정말로 여성 할당제에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겠죠, 일부. 20대가 여성 할당제보다 100배, 1000배 분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 기득권 세력에 이 같은 빽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 이런 짓거리에 20대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20대, 30대를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어물쩡거립니다. 이준석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눈치 보는 것부터 배웠습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 계산부터 합니까? 어제 조경태 홍문표 의원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익위에라도 맡기자. 특검 이야기는 참 할 수가 없었겠죠. 또 권익위에 맡겨서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조경태, 과거의 홍문표였다면 아마 옆에 있는 후보들 어물쩡거리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을 따끔하게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경선 과정이고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걸로 균열을 일으켜서 도움이 될 것은 없다라는 그런 큰 생각을 제가 모를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짚었어야 합니다. 조경태와 홍문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에서 또 발굴한 또 정말 앞으로의 정치 지도자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당권 경쟁에 나선 모든 후보들은 모두 대선 전국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대표가 되든 되지 않든. 그런 차원에서 내부 총질 절대 안 됩니다. 내부 총질 절대 안 되지만 땅 투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국회의원을 용서하고 가는 것, 이건 내부 총질보다 더한 야권의 정권 교체 바람, 대선 전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건 용인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일갈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걸 머뭇거리겠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같이 해야 될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행을 잘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공격도 있었고 아니다 나는 공정하게 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서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입당 문제를 갖고 그런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야권 대통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논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궁극적으로
윤석열과 안철수가 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걸 머뭇거립니까? 갖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 그 중도층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게 두려워서 머뭇거린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직격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아직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대선 전국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과거처럼 구태연하게 땅 투기나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취업 알선이나 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의힘이 정말 바뀌었느냐? 정말 손잡고 대선 전국을 가서 정권 교체를 할 만한 사람들이냐? 윤석열, 안철수는 그 부분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이 드는 그 지점에 지금 부동산 땅 투기 이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물론 내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후보들,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 얘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경선 때니까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특히 이준석 후보 벌써부터 눈치 보는 것부터 배우는 것, 20대의 분노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 일가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서 있는 후보들 모두 또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모두 반성해야 되고 쥐구멍 찾기에 급급할 정도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